안녕하십니까, 박영호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좀 마음이 아프고 교사로서, 현직 교사로서 내 제자들인데, 다 같은 아이들인데,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제자들한테 좀 미래를 생각해서 그보다 좀 수위가 낮은 장난으로 시작을 하더라고. 다 물어보면 툭툭 치고 이제 장난으로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감정이 들어가면서 커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작은 장난이죠. 그렇죠. 대부분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학생자치부 이제 오는 경우가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처음에 사소한 거, 아니 매뉴얼이 아주 그냥 딱 내려오니까 그 매뉴얼에 의거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 담당 선생님이나 이제 관리자들이 이제 처벌을 양쪽으로 어떻게 다 이렇게 중재가 안 되니까 옛날 같으면 뭐 잘못한 가해자가 있으면 좀 줘야 되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제가 어머님도 인정하시고 아이도 인정하니까 40분 수업 동안에 개별 학습은 생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주입식 위주의 교육이 아직까지도 성행할 수밖에 없는 관심이죠, 관심. 아이들에 대한 관심.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잖아요. 사람도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얼마만큼 내 아이한테 관심을 갖느냐. 대화 없는 가정. 이게 가장 큰 우리 사회의 병폐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소통. 아이와 부모와 관심, 선생님. 소통. 예. 소외되는 애들이 한두 명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어디에도 속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럼 그 퇴출된 아이들끼리 또 이제 집단화를 이뤄가지고, 기존의 정상적인 애들을 뭐 금품갈취한다든지, 뭐 폭력을 휘둘른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교실에 딱 들어왔더니요, 눈에 띄는 게, 뭐죠? 9월 17일이에요? 매월 17일. 매월 17일 아이스크림 데이라는 저게 지금 눈에 띄었는데 저거 뭐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반 아이들, 40명 아이들을 잘 이제 담임으로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업무 자체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시간으로다가 일이 터지면은 제가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아침 조종례 시간에 참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막 계속 일은 벌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같은 이제 카톡이나 막 이런 걸로 다 많이 이제 소통을 해요. 집에서 좀 문제 있는 아이들, 좀 어려운 애들 있으면 이제 같이 그 아이들이 보내고 또 제가 보내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다 대화를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하고 좀 더 좀 저기를 할까. 그래서 내가 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물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라도 좀 담임 선생님이 우리라는 좀 매개체를 좀 갖고 있는 하나의 끈으로가 좀, 그래서 이제 2학기 들어와가지고, 요 앞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맥도날드 이제 거기 생겼어요. 길 건너에.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 500원짜리 저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매달 월급날 한 번이라도 좀 뭔가 좀 스킨십 삼아, 그러면서 좀 가까워지고 싶어서 제가 먼저 이제 손을 벌렸죠,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스크림 데이로다가 명명을 하고 매달 17일 날 이제 방과 후에 나가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면서 뭐 간단하게 얘기 좀 나누고. 그럼 반 전체 다요? 그렇죠. 사실 애들이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죠. 요즘 먹는 거면 아주 제일 좋아하죠, 아이들. 먹는 거라면. 그러면 저런 거는 이렇게 좀 확산해서 다른 반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반 선생님도 부담을 느끼죠. 왜요? 역시 왜 그 반만 아이들한테 인기 끌려고 거 아니냐. 당연히 인기는 끌겠죠. 근데 이게 인기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 마음을 지금 얻어만져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는 항상 늘 아이들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해요. 또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아이들 너도 내 아이들이다, 내 아들이다, 똑같다, 너의 아빠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의 그 마음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형이 될 수도 있고, 호칭은 중요하지 않다. 과거처럼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을 저는 좀 많이 좀 틀을 깨는 스타일이라 형식보다는 내용이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잘하는데 크게 그 눈높이가 다른 아이들을 어떤 획일적인 선생님의 고정관념에 집어넣는 것도 힘들고, 그것도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푼이 저기 하고야 말겠다는데, 저희 아버님이 38년 동안 쓰셨던 이제 그 푼을 아버님도 선생님 교당 선생님을 퇴임을 하셨고, 역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네요. 그래서
저 아버님 이제 저거를 이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이어서 그 저희 급훈으로다가 제가 담임할 때마다 카고야마 같은 저거 뭐냐면은 다른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볼 때 뭐야 저게 하고야마 같은 뭘 하겠다는 거야. 앞에 목적어가 빠졌어요. 이 주어 이제 뭘 해야겠다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 너희들 개개인 1번부터 40번의 아이들 너희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거 너희들이 진짜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저기에는 이제 그 확고한 자기 그 의지, 신념, 열정 뭐 이런 게 다 이제 농축돼 있지. 근데 저기가 굉장히 주도적이라서 마음에 들어요, 저는. 급훈에서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 좋겠다라는 어떤 선생님 바람을 또 제가 느꼈거든요. 예. 야, 근데 30년 전에 아버님께서도 그 시대의 학생들에게 저거를 주셨네요. 예, 아버님은 이제 농업을 전공하셨고 농업고등학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항상 이제 새마을운동 뭐 이때 해가지고 이렇게 유공자로다가 뭐 대통령 저기 훈포장도 많이 받았고 그걸로다 이제 경기도 전국에서 이제 교사 뽑혀가지고 이제 해외 연수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인데도 11개국을 이제 국비로다가 이제 다녀오셨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저는 저희 아버님을 제일 존경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뭐 이런 위인들보다 전 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하거든요. 인생의 선배로서 아니면 교육자로서 그 정말 아직까지도 이제 올해 80이신데 한 70대신 제자들이 찾아와요. 스승의 날 되면은 와서 꼭 무릎 꿇고 과거 옛날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옆에서 보면 야 진짜 우리 아버님은 돈을 번 게 아니고 많은 제자들을 벌었구나. 그런 데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고 나도 같이 아버지의 길을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커서 저도 이제 저런 걸 달고 생깁니다. 오늘 이제 선생님이 어떤 그 위인보다도 우리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교육자로서 아버지로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일단 이 반에 있는 아이들은요 아마 하나같이 그 부모님을 좀 존경하는 그쵸? 그런 이제 그 뭐랄까 좀 성숙된 어른으로 좀 클 것 같다는 기대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저도 그걸 바라고 있죠. 아이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뒷모습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쵸? 이 아이들이 좀 그런 일 자체가 좀 뭐랄까 촉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반에도 몇 명 있어요. 소위 말해서 왕따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 보면 정말 마음 아파요. 맨날 오면은 아침에 저보다 먼저 와서 제 교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부모님도 방치돼 있고 먹고 생업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 가족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심, 사랑 이거를 받고 싶어서 그리고 계속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선생님 학교 안 나갈 거예요. 저 학교 다니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하나의 일종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봐주세요. 그렇지.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 좀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 보면은 가슴도 짠하고. 어제는 지금 좀 짠하네요. 가슴도 짠하고. 근데 그 녀석이 오늘 불행히 교통사고 나가지고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저 출근하는데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어제 이제 학교 이제 하고 나가서 이제 태권도 도장 갔다 오다가 이제 이렇게 차에 좀 이렇게 좀 스쳤는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가버렸대. 애한테 물어보고 이상 없냐 괜찮다니까 이제 갔는데 그 관장님이 그 적어놨다 그러더라고. 그 자동차 번호판 네 자리를 적어놔서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지금 애는 지금 병원에 있고 그 아이가 제일 좀 마음이 아프죠. 하는 아이인데 요 앞에 이제 맨 앞에 저한테 맨날 앞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길거리에서 아이들을 혹시 교통사고 내신 분들은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가시면 그게 뺑소니니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집어드리고 반드시 애를 데리고 병원 가고 다 처리하고 보호자한테 인수인계를 하시고 그쵸? 큰일 나는 일인데 또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그 전날 저 가슴 아팠던 거 눈물 난 거는 바나나 색을 갖고 왔어요. 라는 아이가 아주 저 앞에 들고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너 웬일이야 또 뭐야. 그러니까 선생님 요즘 힘든데 우리들 때문에 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아무튼 그런 애들이 또 지 마음을 조금만 알아주면요
아프네. 그래서 저도 정말 그거 보고서 네가 이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 저기 집에 있는 거 선생님 제가 뭐 드리는 것도 없이 맨날 선생님 저 잘해주는데 그러니까 얘는 저를 아빠로 알고 있어요. 그냥 거의. 그래서 와서 뭐 그럼 제가 이제 뭐 책도 좀 어려우니까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책 같은 것도 이제 주고 그러니까 얘는 꿈이 이제 소설가거든요. 그래서 글 써가지고 맨날 저한테 보여주고 그 뭐 거기에 뭐 영어 단어가 들어갈 게 필요하다면 문자로다가 이 영어 어떻게 단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럼 이제 보내주면 고맙다고 또 되게 또 감동하고 그리고 지가 나중에 이제 글 쓴 거 갖고 와서 보여주고 일단은 수업 끝나고 문자 보내는 거 할 때 그거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해주고 싶지만 또 못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부분이 지금 케어가 들어가 주어야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 그쵸? 그 상처가 좀 아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서로의 그 마음이 교류가 되면서 따뜻한 정이 오가고 그러면서 이제 사제정도 생기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말 안 들어서 매대면은 반항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선생님과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 나한테 매를 댄 그 자체가 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그게 뭐 사랑의 매가 됐든, 체벌의 매가 됐든. 제일 중요한 건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오픈마인드가 됐어. 서로가 이 선생님과 그 아이가 서로가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매를 대고 뭐 상꾸짓대듯이 했을 때는 아이가 다 받아들이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매가 들어간다든지 뭐 욕을 한다든지 하면 아이는 상처받고 아니면 소리 지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뛰쳐나가고 뭐 이제 영원히 이제 돌이켜서 서로 상처를 받는 거죠. 선생님들은 또 난 잘해보겠다고 한 건데 아이 입장에서 안 받아주니까 그것도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 그런 어떤 교류 소통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시간을 주고 아이들하고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과 마음이 이제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왔을 때 난 너희들 40명의 내 아이들의 마음을 이 선생님의 마음 1년 동안 난 키핑해 놓는다. 그 나중에 올라갈 때 3학에 올라갈 때 다 돌려주겠다. 네 마음들 다 내 마음에 40개의 마음을 담아두고 1년 동안 내가 내 선생님 가슴에 키핑해 놨다가 나중에 너희들 돌려주겠다. 그리고 1년 동안 내가 너희들 다 책임져야 되니까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책임감도 있고 애가 좀 잘못되면 좀 저도 불안하고 뭐 부모 못지않게 저도 뭐 신경 쓰이고 그래서 좀 끝나고 나서 좀 병원을 좀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선생님을 뵈면서요. 아니 현장에 일하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 많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진짜 다른 게 아니고 정말 내 아이들 그 40명의 그 꿈나무들 쟤들이 나중에 누가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지금 뭐 공부 못한다고 해서 뭐 걔가 뭐 이렇게 살아서 뭐 안 되는 데는 법도 없고 잘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소우주라고 봐요. 아이들은 하나의 우주. 얘들은 이제 언젠가 빅뱅처럼 터지겠죠.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가 오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아이를 책을 해서도 안 되고 채찍기로 해서도 되고 어거지로 끌고 갈 수도 없어요. 얘들은 그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거든. 아이들마다 그 아이들마다 그 자기 스피드가 있거든. 자기 인생의 스피드가 자기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그 인생의 스피드가 있는데 그 스피드가 다 똑같이 100km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보면 어떤 놈은 20km로 있고 어떤 놈은 120km로 있고 앞서가고 뒤서가고 할 수는 있지만 언젠가 어떤 저기 시점이 오면 얘도 여기에 올 거고 나는 먼저 가 있는 것 뿐이고 얘도 온다 이거죠. 그 올 수 있게끔 밑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게 부모님이고 교사의 역할이라 이거죠. 모든 걸 다 내가 전지전능하게 아이를 주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 다 하나의 독립된 개체들인데 난 정말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에서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탯줄이 끊어진 순간 너희들은 스스로 살아야 돼. 진짜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필요하고 다양한 독서도 필요해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성장해야 돼. 선생님은 등대 역할이야. 안전 이거 이렇게 방향 이정 역할만 하죠 지금은. 그럼 내 삶이야. 내가 살아온 거. 그럼 내가 살아온 인생을 너한테 주면 넌 나랑 똑같은 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밑거름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한때만 걸음 교육을 많이 주장했어요. 선생님은 죽어도 현장에서 죽어야 된다. 교실에서 죽어야 된다.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데 왜 그 역할을 다른 데
학교에다가 하게끔 만든 이 사회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왜? 우리 목소리를 안 들어주니까 누군가는 들고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또 우리 교육계에 또 많이 켜져서 어떤 교원노조 문제도 많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현장에 있는 순간은 선생님이에요, 다. 단지 좀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게 집단화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학교 현장에서 그냥 묻혀서 초에 묻혀서 내 아이와 나는 끝까지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가느냐. 네, 그런 차이가 좀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또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저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요즘 아이들 좀 뭐 버르장머리 없다 막 해도 정말 마음과 마음이 열려서 하다 보면은 과거의 아이들과 다른 것도 없죠. 또 거의 같아요. 근데 그 과정, 껍질이 너무 많이 쌓여있지, 지금. 막 그 벗겨내야지, 그 과정을. 너무 이 사회에서 아이들이 그 쌓여있는 그 딱지들이 많아요. 내 이 가슴에, 머릿속에.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벗겨줘야 돼. 그 새거, 그 안에 코알, 그 순수한 코알을 다시,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줘야지. 지금 너무 이제 이렇게 쌓여있죠. 먼지나 뭐 이런 걸로다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염돼 있다 보니 사회에 또 많이 또 어쩌면 어른들이 덮어 씌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순수한 아이의 마음, 청소년의 마음으로 청소년도 얼마나 꿈이 있고 열정도 있고 정말 내가 바라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청춘에 끓는 팔딱팔딱 끓고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게 다 없어요. 다 식어버릴 것 같아. 우리처럼 식어버릴 것 다 같아. 덮어버리고 그걸 누구 하나 꺼내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반복되고 학교에 오면 항상 그러죠.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너희는 원하니? 똑같아요. 애들 오면 와서 뭐 자는 놈은 자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그렇죠. 없고. 희망과 꿈이 이런 게 정립되지 않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 꿈 얘기를 많이 해요. 꿈 터치를 많이. 여기는 꿈 공장이다. 교실은 꿈 공장이야. 40명의 꿈덩어리도 여기 모여 있어. 일단 올해는 꿈부터 꾸고 그 다음 내년에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여튼 순서를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꿈도 없는데 그렇죠. 목표가 좀 없는데. 꿈이 없는데 하여튼 일단 이제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네. 제가 저도- 잘하나요? 예, 아주 저도 좀 이렇게 처음에 저도 되게 좀 솔직히 두렵잖아요. 또 인터뷰 그냥 뭐 서면 인터뷰라면 야고 와가지고 예. 물어보면 질의응답 하는데 카메라 들이미니까 아무래도 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이게 뭐 학교 선생님인데 이렇게 또 서울에서 또 이 지방까지 내려와 주셔서 오늘한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빨리 병원 가셔야 되니까 예, 한번 들려봐야죠. 아까 예. 또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